땅끝 마을이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우리나라 82개 군 가운데 12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가장 오랫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면에 있는 33개 마을 가운데 3곳은 30년 넘게 출생 신고가 없었습니다. 탑동 분토 마을은 1991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생 신고하였고 금제 마을은 1986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금제마을 같은 경우는 벌써 40년 가까이 됐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금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아직도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들은 86년, 딸은 86년. 그런데 1986년에는 아들을 낳았고 86년 2년 뒤인 1988년에 6월 달. 딸을 또 낳았다고 합니다. 9월 달. 이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아이가 태어난 해는 아야, 1988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농사는 직접 지으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딸이 마지막으로 태어났죠. 글쎄요, 내가 제일 젊다 보니까 저 제일 마지막으로 난 것 같은데 18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88 올림픽 때 태어난 딸은 이제 35살이 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그 시절에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딸 낳고 그 수술을 바로 했거든요. 그 보건소에서 와서 막 강제로 막 그때는 보건소로 무료로 가서 이렇게 배꼽 수술을 그렇게 시키고 그랬거든요. 강주까지 데리고 가서 시키고. 가족 계획으로 귀여운 자녀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1970년대 가족계획 표.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며 한 자녀로 줄었습니다. 인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각하지요. 가족계획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전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1983년에 이미 저출산이 시작됐고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농어촌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출산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은 199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으로 우린 항상 행복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자녀들도 도시로 떠나면서 한때 300명이 훨씬 넘었던 금제마을 주민은 이제 36명만 남았습니다. 현재 이것도 비어있는 집이에요. 여기 사시던 분은 돌아가셨고 저 앞에 바로 보면 저것도 빈 집이에요. 빈집이 늘어날 때마다 주민들 마음속에 빈자리도 커집니다. 이제 여기서 혼자 지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시에서 자식들이 모셔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오신 거 보니까 내 생각에 살아서는 못 오실 것 같고. 여기 이제 금제마을 같은 경우 주민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까지 없어지면은 과연 계속 후손이 여기서 계속 연결이 될 것인가? 아무래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걱정이 돼요, 사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빈차로 다닐 때 많아요.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노선도
당연히 줄어들고. 주민이 줄어들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열렸던 큰 시장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우시장도 크게 됐고 옛날에 이제 영산포 다음에 시장이 그게 컸어요. 캄캄하더라고요. 뭐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그렇게 시장이 됐던 데인데 왜 없어져 온 거예요. 마을 곳곳에는 과거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제재소와 도전공장, 파출소, 우시장, 과일가게, 생선가게, 그리고 주조장과 양조장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사는 것이 더 어렵죠. 진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빈곤하다고 봐야죠. 농사도 많이 없고. 이제 빈촌이에요, 빈촌. 해남군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할 정도로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1000명 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백년대계를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에게도 농사를 짓게 하고 싶은 농촌, 또 내가 농사를 짓고 내 아이를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감소는 이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 영도구에는 깡깡이 마을로 불리는 조선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 손으로 직접 망치를 들고 배 밑바닥을 두드려서 녹을 털어내는 소리가 깡깡 소리 난다 해서 그게 유래가 돼서 깡깡이 마을이라고 칭해졌죠. 선박수리가 호황일 때는 사람들이 늘 북적대던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수산업이 침체하면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선박들도 많이 감축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 숫자도 많이 줄었죠. 예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떠나면서 영도구에만 320채 넘는 빈집이 생겨났습니다. 대가족이 사는데 제일 젊은 층에 며느리, 딸 이런 아들이 나가보다 보니까 어른들도 큰 집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그마한 집, 조그맣고 쓸모 있는 집 구하고 나면 그 집은 빈집이 남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가는 것 같아요. (25년) 된 이 어린이집도 올해 2월 말에 휴원했습니다. 70명이 넘던 원생이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일터를 잃었고 남은 장난감과 학습 교재는 나중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야별로 놀잇감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5개 반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분리하고 버릴 건 다 버리고. 영도구 안의 어린이집은 한때 40곳이 넘었지만 현재는 20곳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올해만 5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네 할까 말까 망설이는 군데도 있고요. 현재 한 5군데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완전 폐원이나 휴원이나 절차를 다 밟은 거죠. 2월 28일까지. 영도구뿐 아니라 서구와 중구, 동구 등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지난 1995년 388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331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역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73%가 서울 수도권에 있고 극단적인 이 서울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부는 소멸 위기가 큰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인구 감소 대응이 필요한 18개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면적은 국토의 67%에 달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14.5%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의 출산율이 지난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서울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방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도 전국적으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죠. 저출산 40년. 아직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지만 젊은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강원도 화천에 있던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부대 입구에 있던 27사단 마크는 사라졌고 철조망 안에는 연병장과 건물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썰렁해졌다고 말합니다. 주민들 자체가 많이 섭섭해합니다. 왜 같은 솔직한 것은 이웃처럼 내 자식처럼 있던 애들이 시끌벅적했던 애들이 없으니까 마을의 주체 자체가 많이 섭섭해하네요. 예. 같은 화천 지역에 있던 15사단이 27사단의 빈자리로 이동했지만 일부 부대는 여전히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된 27사단은 중부전선을 책임지는 예비 사단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대지만 군에 입대할 신병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27사단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70년간 우리 주민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이 최강의 부대, 공격 임무 부대를 해체한다는 것을 볼 때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특별한 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강원도 동해안 방위를 담당하는 8군단이 해체됩니다. 이 지역은 휴전선에서 월북과 귀순 사건이 자주 발생해 철책 경계 근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많았던 곳입니다. 툭하면 북으로 넘어갔다가 월북했다가 또 넘어왔다가 참 이런 상태에서 8군단까지 없어진다면 저희 지역 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병이 없다고 문 닫는다? 폐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8군단이 해체되면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육군 10개 군단 중에 4곳이 해체되고 6개 군단만 남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군 병력은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었는데 앞으로도 대규모 추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40년이 되면 20세대는 병역 자원이 13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유지한다고 하면 대략 9만 명 정도밖에 입대할 수 없어서 현재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 국방, 근로, 납세에 차례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IT 기업입니다. 신용카드 칩에 들어가는 거래 인증 소프트웨어와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 등을 만드는 중견 기업입니다. 직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절대적으로 젊은 IT 인력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회사 연구팀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인구 문제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인구와 경제, 산업, 부동산, 소득, 복지 등 다양한 빅데이터가 동원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겪고 있는 IT 산업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때 제조업 전체적으로 30만 명이 부족합니다. 예, 그중에 IT 부분은 5만 5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숫자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족한 정도가 계속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떤 갭이 점점 커진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1년 넘게 우리나라 인구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붕괴입니다. 제가 이제 인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의 심각성이 굉장히 제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보다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고요. 붕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지만 국민들에게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붕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저출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의 위기를 키워왔고, 이제 비등점에 도달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못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비유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물이 끓어가고 있는 상황이 뭐냐? 그게 이제 저출산, 저출생인데, 지금 한국 사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통계청은 2070년까지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출산율 0.84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 명에서 2070년 3,477만 명으로 1,706만 명이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나이 많은 순서로 차례로 줄을 세울 때 중간에 오는 중위 연령도 1980년 21.8세에서 2020년 43.7세로 높아졌고 2070년에는 65.2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60살 환갑이 될 때는 국민 과반수가 그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숫자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일이죠. 그럼 이제 결혼을 많이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노령 인구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 그들의 삶이 좀 걱정이 되는 건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 구조를 봐도 2020년에는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많지만 2070년에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아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 1,553만 명으로 약 2,185만 명이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약 50.2%면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 등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자 22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2070년에는 113명을 부양해야 해서 노년 부양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커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나라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일 뿐더러 어떤 나라들도 미래에 경험하지 않을 우리나라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해지는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체감적으로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의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굉장히 그 부담이 크다, 힘들다 하는 정도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10년만 지나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로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KBS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누가 아이를 원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Where the next 1,000 babies will be born. Look at these numbers: 511 in Asia, 326 in Africa. And, look at Europe and look at the Americas. And when we look at the Americas, look at the U.S. is just 30. Junho, where are you? 강의 후반에는 한국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서 한국 상황에 대한 얘기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And I'm from South Korea. If I were in Korea, I'd be thinking, like, damn, this is so much work to have kids. Like, I definitely don't want to have kids. You're going to start at like 7 in the morning, really, and you're going to go to about 10 o'clock at night. And even you get home, did you even study when you got home? After you got home from cram school, did you also study? At least in high school, I did. We deal with the child up to the age of 5, and then they go to school. And they go to the school down around the block, and we pay our taxes, and that's it. But lots of Koreans aren't saying that. Right? Because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and pressures under the name of the
parents, they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and a lot of contributions and devotions. And there's a lot of competition. Just so incredibly stressful. Besides just financial stuffs, just get into a really good schools or like even like getting into good cram schools, it is limited and it has to be really competitive. So you got a whole country here that is operating on this idea of education and having to really provide for children, and it's very stressful. So when I think about that, the numbers of the birth rate in Korea, it kind of, I just think about it from my lens, and it kind of makes sense at some level. We could spend a whole semester talking about values. 샘 리처드 교수는 1년 전에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순위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이런 인식이 6.25 전쟁 이후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You know, Korean parents and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thi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많은 한국 학생들과 얘기해봤지만 그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결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In order to have the kinds of family that I would like to have, it is an immense amount of work. And I'm going to have to be a very, very stable person with a very stable job and a very stable life. And that's not going to be easy to do. Tha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chieve all of those things and have a child, let alone 2 children or 3 children. 평범한 게 쉽지가 않아 내 맘속에 욕심이 많은 건지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됐어 주제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사는 거라고 말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아 침대 머리맡에 숨겨놓은 꿈엔 아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언젠진 몰라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은 1987년에 태어난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하나둘 보내주다 보면 진짜만 남을 거래 2018년에 노래를 발표할 당시는 좋아하는 음악을 포기하는 걸 생각할 만큼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만든 노래고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포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집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이룬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김효준 씨는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제가 87년생인데 제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 보면 한 남자 친구들 기준으로 한 절반은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확실히 옛날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피아노를 치는 신성진 씨는 결혼 4년 차인데 부부가 각자의 꿈을 위해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각자 그 기준점을 도달하다 보면 요거까지만 더 하자 하면서 또 기준점이 올라가고 그 기준점이 되면 또 올라가고 하면서 언젠가는 계획을 하지 않을까. 노래를 만든 조경빈 씨는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둘째를 낳는 건 고민 중입니다. 그냥 둘째 갖자, 둘째 낳자, 이쁘니까 또 하나 낳자라는 생각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더 갖고 싶긴 한데 더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포기할 것들은 또 포기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부모 세대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그들의 자녀 세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에는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어갔지만 자녀 세대에는 성장률이 낮아졌고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녀 세대에는 부모의 재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경험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치관은 뭐 물질주의적이고 또 경쟁지상주의적인 가치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제 기회가 지금 좁아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각자도생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선은 내가 뭐 가족을 형성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강하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딩크족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댓글에 딩크족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왜 딩크족을 결정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었고 직장에 다니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김혜수 씨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회사도 다니고 유튜브도 하고 아이를 낳기보다는 일하는 걸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회사 생활에 꿈을 펼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계속 경쟁하며 커왔던 학창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 경쟁을 하는 시스템에 상당히 좀 질렸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게 성장했기 때문에 굳이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좀 경쟁 사회에 뛰어들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세대가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냐고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습니다. 저는 애는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고, 그런 면들이 좀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데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출산율 0.78명. 이 수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양새가 딱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 소위 말해서 경쟁 사회, 뭐 피로 사회, 그다음에 뭐 수도권 과밀 집중,
뭐 그다음에 성차별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고용 불안의 문제, 온갖 사회적 모순 문제가 얽혀서 사실은 이제 초저출산, 초저출생 문제가 나오고 있다. 어이, 아 기분 좋아. 어머 웬일로? 결혼한 지 3년 된 이 부부는 7개월 전에 첫 아이 하준이를 낳았습니다. 하준이를 키우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만 아이로부터 받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바깥 해보자. 이거 방금 뿡뿡 꼈어. 엄마한테 데려가. 아이고 엄마한테 데려가. 뭐가 좋아 우리 아들. 야 이거 기분 좋아. 아빠는 아들을 처음 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사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영상 찍고 있었는데 영상 찍으면서 울었거든요. 애기 밖에서 소리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기쁘고. 와 우리 하준이 좋아하는 호랑이. 직장에 다니던 엄마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시 회사에 복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실 계획이지만 그래서 둘째를 갖는 건 더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낳는 건 낳겠지만 어떻게 키울 것인가. 두 아이를 다 부모님 손에 맡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모님을 구하거나 하는 문제가 그렇게 주변에 봤을 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이 학교는 지난 2021년에 전교생 수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100년 된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학년 현주 학생도 지난해 부산에서 이 학교로 옮겼습니다. 학원을 안 다닐 수 있는 게 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엄청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또 놀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해남군이 전라남도청, 전라남도 교육청 등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오는 가정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학생을 유치한 겁니다. 18명이던 전교생이 50명 안팎으로 늘면서 작은 학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용한 학교에서 활기찬 학교가 됐다는 건데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다양성. 다양성을 학생들이 은연중에 각종 교육 활동에서 체득하는 그런 기회를 맡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아이들이 마을 주민자치회에서는 새로 오는 주민들을 위해 빈집을 고쳐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토토로를 좋아했거든요. 아이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동네 담장 여기저기에 만화 그림도 그려 놓았습니다. 근래 30년 넘게 이 마을에는 아예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온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애들이 오니까 또 막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다들 좋아하고 그냥 손주처럼. 전국 어디서나 큰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갈 수 있고 여성이 출산해도 육아나 경력 단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많이 듣는 저출산 대책이지만 그런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